연휴 기간엔 집 데이트가 최고지. 번잡스러운 건 딱 질색이야. 슬슬 출출하다. 뭐 좀 먹을래? 배달시킬까? 근데 어떡하지? 내가 데이트 통장 카드를 깜빡 두고 왔는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말해. 내가 결제할게. 아님 집에 반찬 배달시킨 게 있는데 그거 먹어도 되고. 빵도 있어. 배 많이 고픈 건 아니니까 돈 쓰지 말고 자기 집에 있는 걸로 간단하게 때우자. 그래, 잠시만. 우유랑 꺼내 올게. 참, 우주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건 생각해 봤어? 지난번? 결혼 얘기 말하는 거야? 며칠 생각해보고 말해주겠다 했잖아. 일주일쯤이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은 됐지 않아? 난 사실 지금은 딱히 결혼 생각이 없긴 해. 우리 이제 만난 지 1년 간 넘었고, 아직은 서로 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 난 솔직히 지금까지 많은 여자를 만났던 건 아니지만 너랑 연애하는 기간 동안 가장 편했고 좋았어. 네 성격이 쿨해서 나랑도 잘 맞는 것 같고 말이야. 그런 말은 누가 못해. 남자들 단골 레퍼토리지. 난 진짜야. 데이트 통장만 해도 그래. 요즘 여자들 남자친구 사귀면 하나같이 남자친구한테 빌붙으려고 해서 질색이라는데 넌 내가 선뜻 데이트 통장 하자고 하니까 기꺼이 수락해줬잖아. 그거 자체만으로도 너는 천상계 여자야. 천상계는 무슨. 오빠가 워낙 계산 깔끔하게 하는 걸 좋아한다니까 나도 기꺼이 받아들인 거지. 서로 반반 내면 편하기도 하고 합리적이니까.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잖아. 연애와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봐. 곧 결혼 앞둔 친구 얘기만 들어도 매일 결정해야 할 것 투성이라 서로 의견 부딪히고 싸운다나 봐. 이제는 결혼 로망 가지기엔 나이도 슬슬 차서 그런가 두려움이 좀 앞서네. 그래? 결정해야 할 것도 서로 잘 협의하고 결혼 비용 문제도 지금처럼 똑같이 반반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거야 말이 쉽지. 어려운 것도 없어. 남들 다 하는 거야. 자기가 왜 그렇게 소극적인지 나로선 이해가 잘 안 되네. 혹시 나랑 연애만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 건 아니지. 그냥 신중하고 싶은 거야. 오빠야말로 왜 이렇게 결혼을 못해? 못채기는 요새 가을이고 다들 주위에서 결혼하니까 나도 슬슬 결혼 생각이 나는 거지. 뭐 일단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하자. 조급해하면 일 더 그르치는 법이야. 알겠어. 네 마음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네가 아직 나에 대해 확신이 없는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더 노력할게. 1년 후. 정말? 정말이야? 이제 드디어 나랑 결혼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 그렇다니까. 이렇게까지 날 위해 프로포즈까지 정성껏 해줬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계속 미루기만 하겠어. 사실 완전한 확신이 드는 건 아니지만 100% 확신이란 것도 없으니 오빠 믿고 가보려 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 당연하지. 지금 같은 방식이면 우리 전혀 문제될 거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자기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나름 엄청 신경 썼는데 자기가 좋아해줘서 정말 기쁘다. 그래. 아까 저녁 먹으면서 오빠 진짜 쫄려 보이더라. 계속 눈치 보고. 이제 긴장 풀렸어? 어, 살겠어. 이제 편하게 밥 좀 먹어야지. 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어. 못 말려. 프로포즈 날인데 분위기 잡을 겸 샴페인 한잔 할까? 그래? 시키자. 어떤 게 좋으려나? 어차피 식사비는 반반씩 낼 거니까 샴페인 가격 신경 쓰지 말고 자기 마시고 싶은 걸로 시켜. 자기가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작 해줄 걸 그랬다. 뭐가 어려운 거라고 이걸 망설였나 몰라.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어, 그래. 몇 시간 후. 자기야, 잘 들어갔어? 오빠도 잘 도착했어? 잊지 마. 그래, 오늘 신경 쓰느라 고생 많았어. 다시 한번 꽃다발이랑 반지 고마워. 오늘 정말 감동이었어. 그거 말이야. 안 그래도 까먹기 전에 정산하고 들어가야겠다. 어? 정산?
레스토랑 프로포즈 룸 대관 비용 10만 원에 식사 비용 1인당 12만 원. 꽃다발은 5만 원이거든? 선결제를 해야 한대서 데이트 통장은 멋대로 쓸 수 없으니 일단 내 돈으로 다 냈어. 총 27만 원이니까 반씩 나누면 총 13만 5천 원이잖아? 어떻게 할래? 자기가 나한테 입금해줄래? 아니면 데이트 통장에서 내가 돈 출금할까? 뭐? 아, 프로포즈도 반반 하는 거야? 오늘 프로포즈도 나름의 데이트니까 반반씩 해야지. 원래 우리 여행이며 식사 하나도 다 데이트 통장 썼잖아. 월마다 입금하는 돈도 똑같이 내기로 했고 말이야. 나 이런 거 철저하고 깔끔한 거 알지? 괜히 찝찝하면 잠도 안 올 것 같아서 말이야. 그렇긴 한데. 그럼 결혼 반지도? 어차피 내 반지도 맞춰야 하니까 자기가 그때 내 반지 사주거나 우리 결혼할 때도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정산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산? 참, 어감이 그렇네. 자기 반응이 왜 그래? 정산이 뭐 어때서? 세상 왜 그래? 우리 지금까지 데이트 통장으로 잘 지내왔잖아. 그렇긴 하지. 연애 때야 그게 편하긴 한데 결혼할 때부턴 그 개념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솔직히 계산적인 비용이야 반반하기 쉽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반씩 나누기가 애매해지잖아. 어? 그게 무슨 소리지? 설마 자기 내가 프로포즈 비용을 다 전부 부담한다고 기대했던 거야? 자기 그렇게 속물이었어? 속물이 아니라 솔직히 여자로선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식사 정도야 반반 부담한다 치지만 일일이 다 반반하자니까 당황스럽긴 해. 설마 앞으로 결혼을 다 이렇게 반반으로 할 생각인 거야?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왜 지금까지 연애를 할 수 있었는데? 자기도 처음에 반반하는 거 좋다며. 그럼 결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암튼 그럼 자기가 동의한 걸로 알고 난 데이트 통장에서 13만 5천 원 출금해 갈게. 피곤할 텐데 잘 자. 뭐야? 물론 프로포즈를 남자만 하란 법은 없긴 하지만 하다하다 이런 세세한 비용까지 반씩 부담하자니 이렇게 하나같이 다 따지고 들면 정말 피곤해질 텐데. 다음 날. 와, 진짜 그래서 출금을 했어? 야, 대박이다. 어쩔 수 없잖아. 애초에 연애할 때 각자 데이트 비용은 데이트 통장에서 각출하기로 한 거니까. 물론 데이트할 땐 그게 간편해서 요새 커플들 많이 쓴다곤 하는데 네 남친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 기념일 때도 서로 돈 안 쓰고 데이트 통장으로 서로 갖고 싶은 거 살 정도니 뭐. 연애 때야 뭐 내 돈도 안 쓰고 데이트 비용에서만 충당하니 내 개인 돈도 절약하고 좋다 했는데 점점 뭐지 싶은 건 있어. 그니까 자기 개인 돈은 한 번도 안 쓰려 하고 온전히 다 데이트 통장으로만 부담하려는 게 좀 그렇긴 하다. 어차피 서로 같은 돈 쓰는 거니까 손해 안 보고 좋긴 한데 뭔가 묘한 쎄야? 맞아, 나도 그래. 사실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문제될 게 아니지만 뭔가 애매하게 걸려. 나도 답답했는데 네가 딱 알아봐 주는구나. 근데 오빤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이게 더 편하지 않냐고 누가 더 돈을 많이 쓰는지 일일이 따지진 않아도 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니니까 내가 더 뭐라 할 순 없고. 그니까 결혼하면 상황이 꼬이겠는데? 생활비야 통장으로 같이 쓴다지만 명절 때나 부모님들 생신 때 용돈은 어떻게 해? 넌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데 그럼 공평하지 않은 거잖아. 그치? 그것뿐일까. 경조사도 그렇고 반반이라고 하기엔 애매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 이게 정말 쉽지가 않네. 그럼 지금 너 살고 있는 집은 어떡해?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한테 증여해준 집 말이야. 결혼 비용 반반한다 쳐도 서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러니까. 일단은 오빠가 회사 기숙사에 살고 있으니까 결혼하면 아마 우리 집에서 신혼생활 해야 할 것 같은데 너 가지고도 반반이니 뭐니 하진 않겠지? 에이, 말도 안 돼. 그 집에 자기가 뭘 못했다고? 부모님이 사시던 아파트인데. 솔직히 네 남친은 프로포즈 비용도 각출하자고 했는데 그 논리라면 네가 신혼집 제공하면 그 돈 반반 내놔야지.
정말 일일이 따지긴 싫은데. 아직 결혼은 준비도 안 했는데 벌써 심란한 기분은 뭘까? 작년부터 너한테 몇 개월을 결혼을 애걸복걸 하더니 그런데는 아주 칼 같은 게 웃기다. 그러게.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직까진 뭐 그러려니 하는데 나도 자꾸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솔직히 결혼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당연하지. 하원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에 이혼하면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우니까 또 잘 생각해. 나도 제일 친한 친구 결혼한다 하니까 축하만 가득하고 싶은데 이 말 들으니까 어쩐지 꺼림직해. 아이, 너무 솔직했다면 미안. 아니야. 친구로서 당연히 해줄 수 있는 조언이라고 봐. 나도 네가 같은 상황을 겪었으면 마찬가지인 기분을 느꼈을 테니까. 다음 주에 남친 부모님 인사드리러 간다 했지? 지방 멀리 사시더라고. 일단 잘 다녀오고 얘기하자. 근데 하도 네 남친이 손해보길 싫어하는 성격이니 이것도 괜히 네가 손해보는 기분이다. 넌 신경 쓰고 모셔야 할 시부모님이 있는데 남자친구는 없는 거잖아. 그러게. 그래도 이모랑 이모부가 상견례에 함께해 주시기로 하셨어. 공평한 거 참 좋아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니어도 가족들한테 잘하겠지? 일주일 후. 우리 집까지 가면 좋게 2시간은 걸리니까 우리 한번 편하게 얘기해 볼까? 어? 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해야 할지 말이야. 지난번에 결혼 비용 반반씩 부담하는데 자기도 동의한 거지? 그래. 근데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서로 필요한 것들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 무조건 반반이 다 능사는 아니야. 알겠어. 그건 차차 얘기해 보기로 하자. 일단 제일로 현실적인 문제가 돈이니까 그 얘기부터 짚고 넘어가 보자. 우선 제일 중요한 신혼집은 우리 부모님이 서울에 노후 자금으로 마련해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우리한테 주신다네? 그 집이 곧 전세 만료라 비워준다나 봐. 잘 됐지? 아, 어. 지금 내 집을 신혼집 할 생각이었는데 시부모님께서 집을 해주신다니 차라리 잘 된 일인 건가? 그 집이 지명만 서울이긴 한데 거의 경기도 외곽이나 다름없긴 해. 엄청 비싼 집은 아닌데다가 오피스텔이라 한 2억 좀 넘나 봐. 어쨌든 난 집 해가니까 자긴 혼수나 가전, 그 외 예단 집값 비슷하게 맞춰주면 공평하지 않을까 싶어. 거기까진 오케이? 그래. 그 외 드는 결혼 비용으로는 생각했던 일종 비용을 똑같이 데이트 통장에 넣고 그때그때 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게 어때? 알겠어, 그렇게 해. 좋아, 그건 합의한 걸로 하고 데이트 통장은 지금처럼 우리 월급 일부를 모아서 생활비 통장으로 쓰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재산은 공평하게 반씩 같이 나누도록 하는 건? 뭐? 생활비 통장까진 알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다 반으로 나누자고? 내가 그렇게 이해한 게 맞아? 정확해. 이제 우린 부부가 될 사이니까 부부 재산은 함께 공용 재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 아니, 우리가 연봉이 다 다르고 각자 모아온 돈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나눠? 그건 공평하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 생활비 통장만 공용으로 관리하고 각자는 개인이 관리하자는 뜻 아니었어? 엥? 그럼 지금이랑 다를 바가 없잖아. 연애 때야 각자 재산에 터치 안 했지 결혼하고 나선 상황이 달라지지. 아이도 가질 예정이고 재산이 똑같이 관리돼야 되지 않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애초에 당신이 말하는 건 결혼 비용이나 생활비 통장을 얘기하는 거였으면서 갑자기 서로의 개인 재산까지 나누자니 당황스럽다. 왜 당황스러워? 당연히 당황스럽지. 솔직히 월급은 지금 자기가 나보다 더 많이 받긴 하지만 난 성과급이 나오는 데다 지난번에 우리가 서로 재산 공유했을 때 모아둔 돈이 내가 월등히 많았어. 그건 엄연히 결혼 전에 내가 모은 재산인데 그걸 당신이 남편이라고 해서 가질 권리는 없잖아? 자기 말 서운하게 한다. 우리가 남이야? 부부가 될 사이고 어차피 네 재산이 내 재산이고 내 재산이 네 재산이 될 텐데 누가 많은지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반반으로 나눌걸. 당신이야말로 말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당신이 더 재산이 많았어도 같은 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어머니 각자 벌어온 게 있는데 그걸 나누자니. 난 기꺼이 나눴을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린 부부니까. 아직 부부 아니고 난 이 부분엔 동의 못해. 왜 동의를 못한다는 거지? 부부가 될 사이에 이 정도도 공유 못해? 난 이 차량도 공동 명의로 바꿀 거야. 우리 신혼집도 당연히 공동 명의로 할 거고.
앞으로 우리가 이사 간다 해도 모두 다 공동명의야. 그러니까 너도 지금 살고 있는 집, 우리 부부의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해.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다지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의 관계는 동등해야 하고 어느 누구도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공동으로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내 집을 왜 공동명의로 해? 아까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우린 부부가 될 사이니까 다 반반씩 나눠야 한다고. 그래, 나도 계속 얘기할게, 그럼. 난 어차피 대중교통 이용하니까 차 공동명의는 필요 없어. 신혼집도 당신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자기 이름으로 해도 큰 상관없고. 그러니까 내 집도 내가 관리해. 그러긴 안 되지. 서로 반반씩 나눠야 되는데 이치에 어긋나잖아. 당신 도대체 왜 그렇게 반반에 집착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큰일 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하자는 건데 그게 나빠? 자기 왜 화를 내? 그래, 그 공정. 우리가 각자 모아놓았던 돈은 다 다르니까 그걸 부부의 반으로 나누기엔 이미 공정하지가 않다고. 지금 내 말뜻을 이해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냥 내 재산이 탐나는 거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창문 좀 열게. 우리 지금 너무 과열됐다.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자. 지금 계속하다간 부모님 집에도 못 가고 집으로 돌아가겠다. 난 지금 돌아가도 상관없어. 난 솔직히 계속 이런 식이라면 결혼 못할 것 같아. 야, 서우주! 너 그걸 말이라고 해? 왜, 김태평? 빽 소리 지르면 누군 소리 못 지를 줄 알아? 알겠어, 미안해. 내가 흥분했어. 그래도 우리 좋게 가자. 지금 우리 부모님 인사드리러 가는 거고 영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난 우리가 싸우지 않으려고 나름의 대안을 마련한 건데 자기가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다. 또다시 똑같은 소리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얘기 없던 걸로 하자. 당신 입에서 반반 공평 한 번만 더 나오면 나 정말 내리고 싶어질 것 같아. 그래, 알겠어. 아직 도착하려면 멀었으니까 좀 봐도. 열받을 땐 좀 자는 게 최고야. 기름 없어서 주유소 좀 들를게. 맘대로 해. 저기 내 가방에 데이트 통장 카드 있거든? 그거 좀 꺼내주라. 아니다, 내가 이따 정차하고 꺼내지 뭐. 그럼 기름 가득 넣을게. 차 끌고 다니는 건 본인이면서 가득 넣기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도 괜히 째째하게 굴고 싶어지잖아. 1시간 후. 먼 길 오느라 애썼네. 어서 들어와요. 날이 이젠 꽤 춥죠? 감기 들라. 아닙니다. 처음 인사드려요. 서우주입니다. 그래요. 난 태평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자친구 소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하더라고. 참. 이제 곧 한 식구 될 사이인데 말 편하게 해도 되나? 네, 그럼요. 그래, 그럼. 앞으로 편하게 할게, 우주야. 엄마, 아버지는? 운동 가셨으니까 금방 오실 거야. 우주야, 일단 식사부터 하기 전에 차부터 마실래? 네, 좋습니다. 그럼 난 차 좀 내올게. 태평이 예전 쓰던 방 구경하고 있어도 되고 편히 있어. 그럼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저쪽이야. 이 옆에 내가 어딨어? 태평 엄마! 태평 엄마! 응? 여보, 운동 다녀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거 지금 내 핸드폰에 찍힌 문자를 보고 내가 운동을 할 수가 있어야지. 왜요? 또 뭐가 문제인데요? 아파트에서 뭘 샀길래 82,150원이나 썼어? 응? 난 또 뭐라고? 아까 장 보러 간다 했잖아요. 예비 며느리가 인사 온다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대접해요? 예비 며느리는 우리 준다고 아까 홍삼도 사왔건만. 그 정도 못해도 한 끼 저녁이야 잘해줘야지요. 뭐 좋은 손님이라고 이 정도 돈을 써? 어차피 우리 집안 사람 될 거 그냥 아무거나 먹여도 될걸. 초장부터 잘해주면 안 돼. 그럼 뭐 요즘 여자들 아주 남편 알길 물로 본단 말이야. 여보,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권위 있는 남편은 당신한테나 통하던 얘기라고요. 시끄러! 어디 여자가 감히 남편 말하는데 돌을 들여. 오늘 장문 영수증 어디 있어? 영수증 갖고 와봐. 알겠어요. 어디 보자. 돋보기가 어디 있나. 이게 뭐야? 등갈비 뭐하러 1200g이나 샀어? 1근이면 될걸. 사람이 몇인데요.
그래봤자 등갈비 뼈무게만 있지 얼마 안 돼요. 그니까 고기 많이 먹으면 살만 찌지. 잠깐만. 이거 등갈비도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국내산 산 거야? 내가 국내산은 비싸다고 사지 말랬잖아. 옆에 정육점 가면 수입산도 맛 좋은 거 많다니까는. 그건 냉동이라 그냥 우리 먹을 때나 하고. 아까 내가 시간이 없어서 샀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싸요. 다들 나 장 보는 거 보면 놀랍디다. 우리만큼 아끼는 집이 없어요. 여보, 이제 며느리도 곧 들어오는데 우리도 좀 정상적으로다가. 아주 그냥 며느리 들어올 생각에 이 여자가 마음이 들던 사이에 돌아버린다. 나한테도 그만 소리 좀 지르고요. 이 나이 먹고도 잔소리 듣는 부인은 나밖에 없어요. 나도 며느리 앞에서 체면이란 게 있다고요. 지금도 와 있는데 제발 소리 좀 줄여요. 와 있으면 뭐? 나보고 며느리 눈치 보고 살살 기라 이거야. 시비 꼬장꼬장하면 말할 데가 없던 건 알아야지. 아유, 아버지 오자마자 또 큰 소리시네. 이놈이, 너 내비를 오랜만에 봤는데 인사랍시고 그게 뭐냐? 90도로 안 숙여? 예, 아버지. 근데 네 여자친구는 곱빼기도 안 비추고 어디 갔냐? 곧 오겠죠. 에? 웬 한숨이야, 아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좀 다퉜어. 결혼 문제로. 에? 왜? 아니, 엄마랑 아버지가 집 해주시는 것만큼 맞춰서 혼수랑 예단은 해온다고도 하고, 결혼 비용도 서로 돈 반반씩 나눠 내자고 하는 것도 동의하는데, 글쎄 개인 재산은 절대 못 나누겠다잖아. 내가 왜 자기랑 결혼하려는 건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가진 재산이랑 집 꽤 있지, 직장 나쁘지 않지. 그걸 결혼하고도 자기 혼자 끼고 있겠다는 게 말이나 돼? 그리고 그거 순전히 자기가 온전히 다 모은 것도 아니잖아. 부모님 사고로 돌아가셔서 사고보험금 나온 데다가 증여받은 재산도 있는 거잖아. 당연히 반반씩 다 나눠야 정상 아니야? 엄마 아버지도 결혼할 때 그랬다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재산부터 집도 다 공동명의로 해서 나눴다 했잖아. 당연하지. 부부가 왜 부부겠냐? 남편 부에 아내 부자인데 당연히 함께 해야 될 가족이니 모든 재산을 다 공유해야거늘. 내가 아주 단단히 교육해야겠구나. 솔직히 비교적 젊은 나이에 조실부모였으면 가정교육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을 텐데 예전 같았으면 결혼 허락조차 해주질 않았을 게다. 어느 집안 딸내미인 줄 알고 함부로 걷어들이겠어? 우리 집 오니까 지원군이 아주 든든하네. 그치 엄마? 아휴, 그래. 얜 화장실 간다더니 왜 안 오는 거야? 아주 아빠나 아들이나 어디 조선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왔나. 저런 고리타분한 소리를. 요만큼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거에다가 돈돈거리는 게 아주 똑 닮았네. 뭐? 내가 왜 자기랑 결혼하는 건데라고 말했어? 어쩐지 계속 결혼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다 딴 맘을 품고 있었던 거였어. 난 가만히 당하고 있을 것 같아? 잠시 후. 우주 왔으면 여기 와 앉아. 담백하게 김치 콩나물국 끓였는데 맛이 좋을런지 모르겠네. 나름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아버지, 수저 드세요. 전에 예비 며느리야? 네. 앞으로 우리 집에 오려거든. 홍삼이나 저런 선물 사올 필요 없다. 저런 건강보조식품 먹느니 그냥 아내가 차려준 밥 3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게 건강하니까. 정리가 정성을 보이고 싶다면 앞으로는 성의를 직접적으로 주면 좋겠다. 나이가 이 정도로 먹으니 애매한 것보다 확실한 게 좋더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홍삼은 제가 다시 도로 잘 가져가서 제가 먹겠습니다. 뭐야? 왜 그러세요? 저한테 앞으로 사올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 아버님은 차라리 밥 3끼를 드시는 게 낫다고 하셔서 전 당연히 그 말씀이 충분히 옳겠거니 하고 기꺼이 따르려던 것뿐입니다. 앞으로 제가 집에 올 땐 아버님, 어머님을 위한 성의, 말 그대로 정성스러운 뜻 품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성의가 조금 부족했네요. 참 지금 나랑 말장난하자는 게야. 내가 말한 성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여보 왜 그러세요. 예비 며느리 놀라겠어요. 국 시켰어요. 얼른 드세요. 그래요 아버지. 고정하시고 맛있게 드세요. 자기도 그만해. 대체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내가 뭘. 아주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겠어. 얼른 드시기나 해요. 애들 기다리잖아요. 그래. 어? 너 젓가락질이 왜 그 모양이야?
어릴 때 부모님이 잘 안 가르쳐줬어? 아, 아니요. 제대로 할 줄 알긴 아는데요. 전 이렇게 하는 게 편해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른 앞에서 이런 근본 없는 그 젓가락질은 틀렸어. 앞으로는 올바르게 사용해라. 방법은 틀려도 아버님보다 지금 콩 잘 집는 것 같은데요. 아버님, 방금 콩 잡은 헛젓가락질 하셨어요. 아니, 이 옆에 내가 웃어? 남편을 감히 비웃어? 아유, 비웃긴요. 그냥 사례가 들린 것 뿐인데. 물 좀 마셔야겠네. 참, 이거 산에 채면 다 구겨지게 생겼네. 예비 며느리야, 넌 언행을 좀 조심해야 할 듯 싶다. 내가 아직은 우리 집 분위기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아 네가 망아지처럼 날뛰어도 참아주지만 다음번엔 어림도 없다. 요즘 사람들 옛 유교 말씀은 전혀 귀에 담지 않고 있는데 아주 글러먹었어. 어른 공경도 할 줄 모르고 말이야. 이번 명절에도 조상님들한테 제사 하나 지내지 않고 어딜 놀러가길 가. 내가 뉴스 보고 아주 기함을 했다. 나 아주 그런데 엄격하니까 앞으로도 참고하길 바란다. 그럼 명절엔 직접 아버님이 요리하시는 건가요? 무슨 소리야. 남편이 어딜 주방을 기웃거려. 이상하네요. 오히려 유교를 따지던 옛 조선시대엔 감히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며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여자들이 아닌 남자들이 몫이라고 남자들이 손수 제사상을 차렸다고 들었는데요. 대체 어떤 옛 유교 말씀을 들으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곳이 여자 둘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더니 맹랑한 기집애가 아주 집안을 갖고 놀려고 해도 유분수지. 아버님, 여자 둘이 아니라 여자 셋입니다. 야? 바로잡아야 할 건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서요. 다른 데서 틀리면 아버님이 그리 중요히 여기시는 체면 구겨지실 거 아니에요. 저희 미친. 당장 썩 나가. 결혼이고 뭐고 난 너 같은 며느리 볼 생각 없으니까 썩 꺼져. 네가 건물주 딸이든 누구 딸이든 다 필요 없다. 내 말 안 듣는 며느리는 하등 필요 없어.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고정하세요. 갑자기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노여움 푸시고 자기 얼른 무릎 꿇어. 아버지한테 싹싹 빌면 용서해 주실 거야. 어? 내가 왜 용서를 빌어? 잘못도 안 했는데? 난 맞는 말 한 것뿐이야. 야, 서우주, 너 오늘따라 정말 왜 그래? 이런 애 아니잖아. 아버지, 제가 대신 무릎 꿇을게요. 그러니까 결혼 허락 안 한단 말만은 제발. 시끄러. 네가 석고대자 한다 해도 난 절대 저런 싸가지 없는 여자인 집안에 절대 못 들인다. 당장 내쫓고 소금 뿌려. 여보, 우주야. 태평 아빠 화가 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나중에 큰화 당하지 말고 얼른 용서 빌어. 아니요. 앞으로 뵐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초면에 찾아와서 이것저것 실례 무르쓴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야,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건데, 어? 요새 스마트폰이 괜히 스마트폰이겠어? 버스를 타든 말을 타든 알아서 갈 테니까 꿀턴 무릎이나 계속 꿇고 있어. 쟤 왜 자꾸 사람 속을 계속 긁지? 야, 진짜 간다고? 잠시 후. 저기, 우주야. 네? 여기가 동네가 좀 외져서 택시 불러도 잘 안 와. 터미널까진 가야 되는데 내가 데려다 줄게. 가는 길 모를 거 아니야. 아니요, 저 혼자 갈 수 있습니다. 이만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왜 그랬어? 저렇게 말을 고깝게 해도 나중에 귀로 듣고 그냥 흘리면 될 것을 괜히 미운 털 박혀서 앞으로 결혼이 더 험난해지겠네. 죄송하지만 전 사실 태평씨랑 결혼 파트너를 각오로 나온 거예요. 요즘 태평씨가 제게 실망스러운 태도를 자주 보여줘서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질 않거든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랬구나. 야무진 며느리가 들어오나 했었는데 아쉽게 됐네. 그래요.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 내가 결혼해보니까 참 더덥더라. 남편놈, 자식놈 아무 쓰잘데기 없어. 다들 지 잘난 줄만 알지. 그게 다 누구 덕인지 알질 못해. 우리 부모님이 일군 재산 집 다 공동명의로 돌려줬더니 결국엔 돌변하더구만.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어머니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무슨... 이제 자식도 다 컸고 뭐가 아쉬워서 그런 대우를 받으시며 사세요. 어머님이 오히려 죄인처럼 구니까 아버님도 어머님 얕보고 더 막대하잖아요.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더 해주셨으면 더 해주셨지 못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쩔쩔매시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주제 넘었다면 죄송합니다. 아까 듣다가 너무 화가 났거든요.
아니야, 주제 넘긴. 우주가 본 게 정확해. 맞아. 난 내가 잘하면 덩달아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참 35년이 지나도 그대로네. 한쪽만 잘해선 안 되고 다 같이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너무 당연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 우주가 나보다도 생각이 깊네. 앞으로 얼굴 볼 일은 없겠지만 잘 살아요. 솔직히 아까 우주가 남편 꼽줄 때 은근 속이 시원했어. 이제 나도 더는 참지 않고 살까봐. 우주가 나한테 큰 자극을 줬어. 네. 그럼 진짜 가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며칠 후. 우주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몇 통이나 온 줄 알아? 주말에 그렇게 가는 법이 어딨어. 나 정말 아버지 달래느라 큰일 날 뻔했다. 아버지가 앞으로 너 절대 안 보시겠다는 거 나랑 엄마가 겨우 사정했어. 뭐하러 그랬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걸. 괜한 수고를 했네? 왜 그렇게 말을 해? 아버지가 좀 옛날 분이시라 네가 많이 놀란 건 이해하겠는데. 아니 그때 네 행동도 잘했다고만은 할 수 없는 거야. 나도 엄마도 모두 반박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겠어. 다 집안의 가장이고 어른이니까. 집안의 가장이고 어른이면 부당해도 반박하지 않고 다 참고 넘어가야 돼. 네 엄마처럼 장도 맘대로 못 보고 간섭하고 남편 말엔 감히 토도 달지 말아야 되고. 뭐? 너 혹시 그때 우리 가족이 했던 말 들은 거야? 한 집에서 얘기하는 걸 그럼 못 들었을까 봐? 그럼 내가 너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그래, 아주 잘 들었어. 어쩐지 그 이상한 사고방식을 어디서 주워들었나 했더니 네 아빠였더라. 아까부터 네 엄마, 네 아빠 하는데 부모 없는 티 내지 마라. 네 아빠라고 부를만 해서 부를만 하다는데 그게 왜? 네 아빠도 집에 인사 온 아들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말한 건 당연한 거고 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 나도 감히 대들면 안 되니까? 네 아빠한테? 알겠어. 네가 왜 화냈는지 이제 알겠으니까 제발 화 좀 풀어.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우리 이러면 안 돼. 한시가 바빠. 내년에 식 올리려면 서둘러야 된다고. 아직도 나랑 결혼이 하고 싶어? 너도 나만큼 화밀 나지 않아? 아니, 난 너 사랑하니까. 충분히 그 정도는 이해하고 품을 수 있어. 아, 사랑? 나를 사랑해? 내 집과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니고? 안 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 아, 그래, 네 재산 내 재산 나누는 게 영 싫으면 나누지 말자. 네가 정 싫다면 나도 강요할 생각 없어. 하지만 집은 양보 못해. 신혼집도 공동 명의로 진행할 거고 내 자동차도 진행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살고 있는 집도 하자. 양보하는 척 굴지 마. 그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도 내 집만큼은 끝까지 미련이 남겠다. 그래, 그 미련마저 떨구게 해줄게. 뭔 소리야? 보여줄 게 있어. 따라와. 잠시 후. 보여줄 게 있다니 그게 뭔데? 나와 결혼하고 싶다 했었지? 그렇게 원하는 반반 결혼. 그래. 그래서 네 집 공동명의랑 재산 반반 분배 빼곤 서로 합의해서 얘기 잘했잖아. 너도 그 부분에 동의한 거 아니야? 그랬지. 근데 우리가 간과한 게 있더라고. 경제적인 비용 제외하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길 모든 일들 말이야. 그때 대해서 대비해두면 어떨까 하고 내가 몇 줄 적어봤어. 읽어봐봐. 1번. 집안일은 월화수목 금토 중에 3일을 나누어 분담하여 가사 및 청소를 하도록 하고 일요일은 대청소로 함께한다. 혹여나 약속한 일자에 개인 사정이 있어 집안일을 하지 못할 경우 상대 배우자가 원하는 날 원하는 시간 아무 때나 집안일 분담을 하도록 한다. 2번. 아이를 가질 경우 임신 시 입덧이나 몸의 변화가 일어나며 출산이라는 큰 고통을 안으므로 남편은 임신 기간만큼 육아휴직을 하도록 한다. 육아 또한 모두 공동의 책임이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반씩 육아를 하도록 한다. 베이비시터를 고용한다.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비용은 반반씩 부담한다. 3번. 와이프는 현재 친정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제사는 집에서 와이프가 지내고 남편은 혼자 시가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친정 관련 경조사 및 용돈 지출은 와이프가 부담하고 시가 관련 경조사 및 용돈 지출은 남편이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다. 만일에 친정이나 시가 가족들이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질 경우엔 각자 가족들을 설득할 책임을 지기로 한다. 이게 뭐야? 이걸 지금 나 읽으라고 쓴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찢는다고 해결 안 돼. 어차피 이거 복사본이야. 미쳤구나, 서우주.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가사 분담을 왜 분담해? 우리 아버지 말 안 들었어? 가사 일은 철저히 여자들이 해야 할 일이야. 남편은 껴드는 게 아니라고. 난 요리도 못하는데 3일을 어떻게 나 혼자 분담해. 그건 네 알아서 할 일이지. 생활비도 똑같이 반반 내고 부분 다 반반씩 공유하는 거라면서 집안일 하나 반반씩 분담을 못 해줘? 네가 못하면 나도 못해. 아니, 그래 만약에 한다 쳐. 그럼 육아휴직은 뭐야? 한치 오차도 없이 어떻게 육아를 반반씩 나눠? 그럼 어떡하겠어. 부부니까 서로의 고통을 당연히 나눠 짊어져야지. 당신 나중에 임산부 체험해봐. 임산부가 아이를 품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나도 안 겪어봐서 잘 모르지만 친구들 보니까 아주 힘들다더라. 근데 부부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나눠야 되는데 나 혼자 이 고통을 안을 순 없잖아. 난 힘들게 아이 낳았으니 아이 품은 기간만큼은 당신 혼자 아이 잘 돌봐야 되지 않겠어? 반반씩? 아니 아까부터 왜 자꾸 반반이래. 이런 걸 반반하려고 하자고 네가 반반 결혼 얘기 꺼낸 게 아니야. 이왕 반반 결혼할 거라면 이게 맞는 거지. 돈은 돈대로, 집은 집대로, 재산은 재산대로 그렇게 나누면서 왜 부부가 같이 해야 할 일은 반반을 안 하겠대? 다 공동명의로 할 거면 내 뜻대로 하자니까? 야, 이걸 납득하는 남자가 세상에 어딨냐?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도 없어. 내가 육아휴직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나보고 그만두라고 할걸?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보통의 엄마들이 되게 육아휴직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회사를 그만둬. 엄마가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아빠가 하면 큰일 날 소리야? 아니 그건 네 얘기도 맞는데 우리 아이인데 굳이 반반씩 딱딱하게 하지 말자는 거지. 이게 수치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네가 많이 육아할 수도 있지만 내일은 내가 더 육아를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오빠가 말하는 완전한 반반 결혼이 아닌 거잖아. 어느 하나는 되고 어느 하나는 조건에 안 맞으면 안 되지. 진짜 그놈의 반반 결혼. 그러게. 이제 알겠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황당하지? 네가 재산을 반씩 나누고 우리 집 공동명의로 옮기자고 할 때 내가 이런 맘이었어. 돈은 단 1원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집안일이나 육아에 관해선 손 때려야지. 애초에 신혼집은 2억이고 지금 내가 사는 집은 5억인데 그걸 날로 먹으려는 네 속셈만 들킨 거야. 그걸 선택적 반반 결혼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이제 와보니 그런 데는 전혀 생각해보질 않았네. 요즘은 결혼하기도 쉽지 않은데 다들 왜 이렇게 결혼을 많이들 하는지. 축의금은 많이 나가는데 난 아직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넌 결혼 생각은 전혀 없으니 괜히 걷어들이고 싶은 맘에 너랑 결혼 섣불리 추진했던 것도 맞아. 참나. 그거까지도 일일이 다 계산을 하니? 어차피 네가 베풀면 다 너한테 되돌아갈 것들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난 이만큼 해주는데 상대는 반도 안 해줄 때의 상실감을 넌 모를 거야. 다들 너 같지만은 않아. 먹고 튀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물론 그렇겠지. 인간관계란 게 주고받는 게 똑같지만은 않으니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걸 걷어들이겠다고 결혼을 선택하는 건 정말 미련한 것 같아. 난 당연히 그 짓에 동조해줄 수 없고 우린 연애까지인가 보다. 이미 구질구질하게 끝 본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자. 아무튼 네 뜻은 잘 알겠다. 우린 서로 원하는 게 다른 것 같네. 네 말대로 서로 갈 길 가는 걸로 하자. 이후에 남자친구와 저는 이별을 선택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기함하며 제가 정말 결혼 안 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하마터면 제 부모님이 저에게 남겨주셨던 재산을 남편과 무료 공유할 뻔했다면서요. 평소에 곰이란 소리를 자주 듣는데 친구들한테 모처럼 칭찬을 들었네요.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1년여가 지난 지금은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닭달로 다른 여자와의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반반 데이트 통장을 받아줄 여자를 찾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죠. 다만 저는 남자친구의 근황보다 전 예비 시어머니의 소식이 더 궁금해요. 전 예비 시어머니는 과연 전 예비 시아버지와 어떻게 되었을까요?